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김건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카메라 볼 때 휘청하셨는데 네, 휘청할 만합니다. 오늘 왜냐하면 메디톡스가 급락하고 있어서요. 네네네. 첫 번째 기사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일부, 그러니까 내수용은 아니고요. 수출용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 지금 품질이 부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내려서 강제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일부 이제 유효 기간이 몇 가지가 이제 추려지는데 다른 제품들도 추가로 조사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지금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소 쪽에서 조회 공시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 시한은 오후 6시까지. 일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우선은 아침 9시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거 뉴스가 나오자마자 큰일 났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단기 악재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나가는 거였다, 중국에 나가는 거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런 얘기가 조금 이런 허들을 넘어가기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좀 단기적으로는 악재, 그렇지만 이런 보톡스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계속해서 정말 메디톡스가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와! 라는 신기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악재지만 여기서 턴을 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보시지 말자. 그렇지만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을 다시 한번 찾아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상대적으로 오늘 메디톡스가 급락이 나오니까 대형제약과 휴재를 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되는 이슈일까라는 생각을 하면 단기적인 또 이것도 상승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보톡스 주의 흐름은 단기 관점에서만 나타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메디톡스 조금 더 빠지면은 이제 사도 된다? 긍정적으로 보긴 하되 언제 봐야 된다? 예. 이렇게 턴이 될 때 보자라는 겁니다. 아직은 네. 아니고요. 그렇죠. 예.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빠질 악재는 아니고 단기에 그렇죠. 끝날 네. 것이지만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관심권에는 그렇죠. 네. 투자, 매수는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갈까요? 이제 관련해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이슈가 터져서요. 지금 알로페론이라는 사실 비운의 항암 물질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국내에선 투비소프트가 2018년부터 AT 파머와 공동으로 이 관련해서 임상 시험을 해왔던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는 와중에서 러시아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거부가 돼서 해외 공략은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동안 크게 부각은 안 됐었는데 이제 이 특허가 올해 만료되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제약사가 관심을 갖고 뛰어들지 않을까,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종의 모아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평가 어떠세요? 네, 오늘 거부가 됐던 이유는 뭐였냐면 사실은 러시아에서 했다고. 러시아에서 한 거 우리 인정해주지 못해라는 이런 이슈였고요. 실제로 투비소프트의 자회사가 제약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이게 우리가 암하면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디? 췌장암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췌장암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면 위쪽으로 주가의 흐름이 많이 움직여줄 수 있는 거리는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거. 그렇지만 오늘 위로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까 이것은 조금 고민이 듭니다. 왜? 제약 바이오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또 죽어버리면 이거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 관찰은 필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로 이 효능이 상당히 좋다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세계에서는 아니야 우리 못 믿겠어, 러시아에서 한 거 못 믿겠어 하는 이런 흐름인데요. 실제로 해외에서 다수의 이런 곳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하기 시작하면 이 기술력이 상당히 좀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관심은 계속해서 이것도 가져야 되는 이런 이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약 바이오다 보니까
삼상에서도 엉클어지는 게 여기이기 때문에 좀 항상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임상의 문턱을 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한편에 염두를 해두시면서 이런 알로페론이라는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물질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국내에서는 관련 주식으로 투비소프트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갈까요? 네, 세 번째는 오늘 SPO셀 굉장히 강한데요. 관련 기사 일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중국 쪽에서 변화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강하게 하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살아났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가 이렇게 옮겨지는 게 수소차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수소 보조금 충전소를 공략을 하면서 보조금 투하를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수소 테마주가 오늘 동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만 탄력도는 그렇게 강하진 않은 모습, 한 1% 안팎의 플러스권이 나타내고 있는데 SPO셀이 두 자릿수 상승률로 급등을 네.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연료전지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는데 전반적으로 평가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수소 테마주들이 막 이렇게 급등을 해주거나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살짝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SPO셀 같은 경우가 좀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여기서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연료전지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순수 이런 수소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SPO셀에서는 하고 있는 게 우리는 제어도 할 수 있고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가의 흐름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제 아주 강한 모습, 어제는 좀 하락,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에서 아직은 힘이 있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수소전지 계속해서 가야 되는 이런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BM, 첨보, 우리산업 등 여기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수소차 이쪽 라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돼. 답은 나와 있어. 근데 계속해서 출렁 이렇게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쪽 얘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들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출렁출렁 아주 중요한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메가 트렌드로 앞으로 네네네. 성장성 있는 건 알겠는데 늘 고민되는 건 주가의 수준. 그렇죠. 과연 주가는 네. 언제 다시 시동을 걸 것인가? 우선은 지금 많이 하락되어 있는 이런 예. 흐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전기차들 지금 요즘 ESS 화재다 뭐다 해서 좀 난장판이 되고 있는데, 제가 ESS 분야에 좀 제 친구가 거기에 연구원으로 있어서 통화를 한번 예, 해봤어요. 지인이, 예.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야, 이거 심각한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실제 전기차 이쪽 라인들에 이런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목숨하고 그렇게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규제가 상당히 높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예. 좀 좋은 애들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답니다. 근데 ESS 같은 경우는 그냥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를 그냥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좀 규제가 좀 낮았다고 하네요. 이거 이슈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잠잘 때 배터리 충전을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잖아요. 충전하면 예. 100% 돼도 더 이상 멈춥니다. 근데 얘들은 이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는 회사들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충전을 하고 있으면 이게 과충전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원래 휴대폰 같은 건 100% 되면 딱 더 이상 충전이 안 되게 멈춰지게 되는 이런 기술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실행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ESS가 자꾸 뻥 이런 식의 흐름이 났다고 하는데 이 규제가 허들 조금씩 높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ESS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라인들 지금 최근에 안 좋은 이슈들이 있을 때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들 어떨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SPO셀은 단기 급등 유의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탑픽은 지금 볼 만한 종목이요? 우선은 저는 첨보 지금 얘기 첨보. 좀 많이 얘기해 드릴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첨보와 에코프로 BM 관심권에 두고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또 지인 찬스를 통해서 업계의 목소리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시죠. 이제 MSCI 지수 정기 변경 발표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11월 8일 아침에
단기 리뷰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 시가총액으로 따져봤을 때 가장 유력하게 새롭게 편입될 만한 종목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KMW, 쌍용양회. KMW는 아직 완전히 충족되지 않아서 이 중간 정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재회가 예상되고 있는 쪽이 신라젠, 셀트리온 제약, HDC 현대산업개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뭐 주가에 큰 미동은 없는데 보통 보면은 이런 리뷰 결과를 발표하기 딱 이전까지가 매수세가 유입되다가 그 이후에는 쭉 하락하는 이 종목들이요. 그런 패턴을 좀 반복해 왔는데 투자의 관점으로는 어떨까요? 답을 우리 아나운서님 얘기 다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뭔가를 얘기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현재 KMW하고 쌍용양회가 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허들을 넘을 만한 이런 시가총액까지는 아직은 조금 모자라다고 하네요. 그래서 절반 정도입니다. 50대 50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11월 8일 날 이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지금 최근에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흐름이 아주 좋은 것처럼 주가의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 쌍용양이 하면 여러분들 계속 떠올라야 될 게 배당주구나라는 생각들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뭐 바로 남북 경협주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뭐 3조 원저리에 가 있고 KMW 것도 3조 원저리입니다. 그래서 3조 정도가 넘어가면 가능성이 있고, 또 아니면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그것은 뭐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100% 할정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이거 다음에 바로 코스닥 150에 대한 이런 이슈가 또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클래시스트나 어떻게 보면 네페스, 에코마케팅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새롭게 또 편입될 수 있거든요. 뭐 코스닥 150은 6월, 12월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거니까 또 거기에도 또 그 전에 또 어떻게 보면 주가의 흐름들이 좀 긍정적일 거니까 그쪽 관심도 한번 여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MSCI 지수 변경과 함께 12월에는 또 코스닥 150 지수 변경일이 예정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클래시스, 에코프로 하나 뭐였죠? 네페스였습니다. 네페스 이 세 종목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심에 두고 흐름 체크해 보시죠.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건진 차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